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택 시민신문 10대 뉴스로 보는 평택 30년사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두 번째 순서로서 첫 번째 영상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 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취지와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아카이빙 기획은 총 1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1995년 통합평택시가 출범한 이후부터 2023년도까지의 시기를 나눠서 평택시민신문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평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만 통합평택시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의 평택시의 역사를 온전히 계속적으로 기록한 신문은 아마 평택시민신문 지역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평택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평택이 최근에 급격하게 개발이 되면서 외부에서 평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그 교통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이 평택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시민신문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평택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시기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통합평택시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통합평택시 출범 이후 초기에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 있고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민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해설을 하는 평택시민신문의 발행인인 저의 입장으로서를 해석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정통성을 갖거나 확정적인 어떤 해석이나 입장,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평택시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1994년부터 9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시군 통합 추진 노력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3개 시군의 주민들의 주민 투표를 통해서 통합이 결정되게 됩니다. 어느 한 곳만이라도 주민들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통합이 최종적으로 무산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3개 시군 모두에서 50%가 넘는 찬성률로 통합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탄시의 찬성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송탄시가 먼저 시가 됐고, 그리고 특히 송탄시의 어떤 독자성이랄까,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권익이랄까, 이런 부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평택의 흡수 내지는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반대하는 분도 나름 의미가 있고 충분히 객관적 근거가 있고, 찬성하는 분도 객관적 근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충정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그 우여곡절과 갈등을 통해서 50%가 넘는 주민들이 찬성을 한 결과 통합평택시가 출범하게 됐고, 갈등이 많았던 속에서 출범한 평택시였기 때문에 이 통합평택시의 출범은 그만큼 더 역사적으로 그리고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8년 6월에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바꿔서 출마한 김성기 후보가 평택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4명의 경기도 의원과 21명의
평택시의원이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적인 시기이기도 하고 지방자치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시의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이랄까 낙천운동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비리와 또 부정부패로 시의원들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는 시장,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여러 번 당적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당시는 과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당선을 위주로 당적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 시기를 바라볼 때는 그러한 당적 변경에 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 초기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혼탁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평택항은 3대 국책항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고 3대 국책항만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정부 재정 투자라든가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항만 개발이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도 감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항만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이 이 지역의 평택항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이 항만 개발의 이점이 평택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부 재정이 투여돼서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노무 공급권도 평택 시민들의 손에 들어오고 서해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대중국 교역 그리고 동북아 무역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서 평택항이 커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평택 시민들이 많이 갖게 된 시기였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평택항을 통한 평택시의 발전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대한 희망으로 많이 부풀어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크게 특징을 짓는다면 영상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3개 시군이 통합의 휴유증을 극복하고 경기남부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다음 시간에는 2001년부터 2005년도의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